집합건물 해결사 멘토 전원진입니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소유주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 그리고 관리위원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 관리인이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 관리업체가 할 수 있는 일, 할 수 없는 일, 운영사가 할 수 있는 일, 할 수 없는 일, 이렇게 각자가 있죠. 구별을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지금 지내다 보면은, 소유주분들 중에서도 보면,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리비에 대해서, 터무니없이 이렇게 높다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근데 그걸 갖다가 곰곰이 한번 저한테 보여주시는데, 어떤 경우는 이렇다는 겁니다. 보여주시는데 아주 거기 평당 저렴하게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은 그것이 너무나 터무니없다, 이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또 거꾸로 터무니없이 좀 평당 관리비가 엄청 높은 것이 우리나라에 좀 문제가 있다고 했잖아요. 전국 각지의 집합 건물에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자치 관리를 하는데 거기에 있는 관리인이라든지 관리위원들은 아무런 신경도 안 쓰고, 실질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그 중에서 딱 한 명 정도가 실무적인 일을 막 하고 있고, 너무 힘든 상황들, 이런 경우도 있고요. 그러니까 누군가께 다 미루는 거죠. 한 사람한테 다 미루고, 본인들은 정작 해야 될 일을 하지 않는 이런 분들도 좀 있고, 전국 각지에 보면 참 여러 부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모두의 말씀들은 그대로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구별을 좀 해서 있죠. 소유자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 관리단이잖아요. 소유주분들의 단체가 관리단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건물 보존 관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첫째는 감시 감독을 하셔가지고 관리인이나 관리위원들의 잘못된 점 또는 제한할 거에 대해서 계속 제한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입점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임차인인 입점주 여러분들도 관리비는 여러분들이 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더더욱 있죠. 여러분들께서는 관리비에 대해서 점점 낮아질 수 있는 방향으로 여러분들이 계속 말씀을 드려야 된다고요. 첫째는 관리인과 관리위원들, 그리고 관리업체 측이나 이런데, 그리고 소유주분들한테도 말씀을 드려야 된다고요. 그래야 소상공인 여러분들이 관리비 문제로 크게 염려 없이 여러분들의 생업을 살아갈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생업을 위해서. 제가 이런 말씀을 좀 드리는 이유가, 특히 생존에 허덕이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우리나라에 지금 소상공인들 여러분들이 그렇잖아요. 하루하루가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그런데 이 집합 건물에서는 평당 관리비가 엄청 비싸잖아요. 아파트에 비해서 얼마 정도 됩니까, 여러분들? 보통 두세 배 이상 넘어가잖아요.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전기료 이런 거 다 빼고 말하는 겁니다. 제가 말씀은. 전기료야 뭐 본인들 전기료 쓰는 거니까 상관이 없는데, 그 외에 일반 관리비가 엄청 많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힘들어서 항의를 하고 이래도 정보 공개도 안 해주고 파쇄시키고 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렇게 어떤 기득권을 누리면서 본인들의 이익만 추구하고, 소상공인들, 죽어가고 있는 지금 소상공인 분들과, 그리고 함께 같이 죽어가고 있는 소유자 여러분들,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기득권들에 있는 분들은 있죠. 본인들이 이익을 위해 가지고 그 이익이라고 하는 그 욕심이라고 하는 집착 때문에 본인이 해서는 안 될 계속 악수들을 뜨는 거죠. 뭘 보여달라, 고쳐라, 뭐 고쳐 주십시오, 뭐 이런 거는 인원을 좀 줄이십시오, 뭐 청소는 뭐 어떻게 좀 해주십시오, 뭐 주차 관리는 어떻게 집합건물법에 따라서 공정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말을 해도 왜 안 되느냐. 그러한 본인들의 욕심들 때문에 그 몇몇의 기득권들, 그러니까 본인들의 욕구 충족을 위해서 달려가다가 악수를 막 뜨죠. 그러다 보면 또 싸우고 입점주분들하고 소유자분들하고 기득권들하고 말이죠. 이간질하고 그래서 서로 앉아 좌절하고 불안해지고 이렇게 되죠. 첫째는 도둑질을 하는 인간들이 가장 불안할 겁니다. 불안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조작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것이 소상공인 여러분들, 입점주분들과 소유자 여러분 전체 불안감을 조성하게 만들죠. 그 어떤 갑작스러운 불행이라든지 행복이 닥칠지 지금 모르는 인생의 긴 길이지 않습니까? 이 길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여러 가지 부침 속에서 있죠. 잘 헤쳐갈 수 있는 역량을 기르는 데 있잖아요. 그렇죠? 어떤 개인의 아니면 어떤 그 특정한 몇몇의 그 욕심과 이익, 남들한테 덩쳐먹는 그런 그 욕망 충족을 위해서 매달리고 집착하면서 달려가는 것은 아니라고 보지 않습니까? 정당하게 본인들이 요구할 거 요구하는 건 괜찮아요. 그게 아니고 정말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어떤 곳은 지금 전화 들어보면 자기들에 있는 그 관리단에 있는 관리위원들이나 관리인들은 굉장히 자기들 스스로가 부자라고 하더랍니다. 그러면서 그 관리인과 관리위원들의 임원진들의 부자기 때문에 자기들은 돈 몇백만 원씩 돈을 받고요. 소상공인들한테 관리비를 부풀려 올리고 그게 좀 이상하지 않나요, 여러분들? 아니, 자기들이 부자라고 한다면은 그러면 더 넉넉하게 자기들이 봉사 정신을 가지고 해줘야 되지 않나요? 그러니까 좀 뭐가 앞뒤가 안 맞죠, 뭐가. 그래서 이렇게 그 사람들 있죠. 말을 들어보면은 또는 글이나 이런 말을 들어보면 뭐가 이상한 경우가 있다고요.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그것은 개인의 욕심과 이기심이 정확하게 이렇게 말 속에 드러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 결론을 좀 빨리 좀 내겠습니다. 우리가 조금 열심히 살았다고 해서 우리가 그 관리단에 말하는 겁니다. 관리단의 그 소상인들 여러분들이든 소유자든 관리단 임원들이든 언제 여러분들 어떻게 불행이 닥칠지도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열심히 여러분들이 제대로 살아왔다고 해서 반드시 성공이 보장된다고 하는 이러한 소망적 사고라든지 자기 기만 이것보다는 있죠. 하루하루 충실히 살아가면서 감사하고 행복하게 즐겁게 살아가는 것이 현재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봅니다. 여러분들 각자가 있죠. 좀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우리 관리단에서 한번 살펴봤었으면 합니다.
정말 본인의 욕심이 아닌지, 본인이 꼭 할 필요 없는 경우에는 안 와도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요. 그리고 제가 늘 말했듯이 오랫동안 관리단의 관리위원이든 관리인으로 있는 경우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제가 늘 말씀드렸죠. 본인들이 없어도 다른 사람이 다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더 좋게 바뀔 수가 있고요. 지금 정권도 있죠. 저는 좀 바뀌기를 원했다고.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는 바뀌기를 원했어요. 왜? 새로운 물결로 한번 바꿔보고 또 새로운 사람들이 해보면 또 어떻게 정책을 펼칠지 보고 또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지만 그러면서 세상이 바뀌는 거잖아요. 전 세계를 보면 여러분들 정치판을 보십시오. 국가들마다 어떤 1인이 독재해가지고 나가는 나라치고 제대로 되는 나라들이 없거든요, 거의. 여러분 관리단에도 그런 일이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다면 그곳에는 있죠. 여러분들이 가만히 있지 마시고 하나씩 그렇다고 해서 너무 이렇게 여러분들 집착하지 마시고 그것도 문제 있다 해가지고 그러지 마시고 하나씩 하나씩 소유자분들 그리고 소상공인들 여러분들 모두가 합심하셔가지고 해결해 나가도록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서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분명히 해결점이 옵니다. 분명히 올 거라고요. 우리 임원진들이 있는 목적이 뭔가요? 임원진들이 존재하는 이유가 제가 뭐랬습니까? 소상공인들과 소유자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있는 거지. 소상공인들과 소유자분들이 없으면 어떻게 임원들이 있습니까? 관리위원과 관리인이 있게 됩니까? 관리위원과 관리위원은 소상공인들 없더라도 그냥 자생단체로가 별도로 해가 자기 나름대로 그냥 개모임을 할 수는 있는데 제가 말하는 관리단이라는 곳에서의 관리위원과 임원은 소상공인들과 소유주분들이 있어야만이 왜냐하면 관리단이라는 것이 그러한 단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거듭 말씀드립니다. 대한민국에 집합건물은 있죠. 관리비가 엄청 많이 부풀어 있고 특정한 몇몇 사람들이 몇몇 단체들이 장악해서 한 5년 한 3년부터 한 2, 3년은 괜찮은데 최대 4년까지는 괜찮다고 봐요. 4년까지. 근데 그 이상으로 오랫동안 진행했다.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독재 체제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2년 뒤에는 다른 사람이 항상 하도록 항상 그렇게 바꿔줘야 되는 게 정상적인 겁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여러분 모두가 합심을 좀 하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좀 나서 주셔야 됩니다. 아이고 내 생업 때문에 뭐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는 여러분의 귀찮다 이렇게밖에 여기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자산을 귀찮게 여기면 아니죠. 귀하게 여기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자, 오늘 여기까지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또 좀 한 주가 지나지는 않았지만 여러분들 잘 보내시고 오늘 마지막으로 요약할 거는 본인들이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잘 구별하시고 해야 될 일은 꼭 할 수 있는 일은 좀 하시라는 겁니다. 아셨죠? 상공인들과 이게 소유자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을 독재로 가서 막 그 건물에 엉망으로 만드는데 거기 왜 할 수 있는 일을 왜 안 하십니까? 하셔야죠,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하셔야 그 자산 가치가 바뀌니까. 그렇죠.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집합건물 해결사 멘토 전원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